안녕하세요. 2017-0103 행정학과 홍원태입니다. 우리는 카카오 회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저는 1. 기업의 개요와 역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 카카오 회사의 정의 2. 카카오 회사의 설립 전 배경 3. 현 카카오의 상황 및 논평입니다. 1-1 카카오 회사의 정의 카카오는 다양한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이며 업종명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입니다. 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영평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기준 시가총액 40조 9,839억 원입니다. 1-2 카카오 회사의 설립 전 배경 1997년 무료 메일로 유명한 한메일넷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고 1999년에 다음 카페를 런칭하고 다음을 종합 톡 포털 사이트로 개편하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NHN 대표였던 김범수가 이재범과 함께 2006년 11월 29일 카카오의 모태가 되는 아이위랩을 설립합니다. 2007년에서 2008년 미국의 블로그 서비스인 부루 한국에는 소셜 추천 서비스 위즈아를 내놓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카카오 브랜드를 가진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각각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톡, 카카오 수다 3가지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이 중 카카오톡이 대박을 터뜨려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3 현 카카오의 상황 및 논평 1. 2015년 9월 23일 회사명이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으로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했습니다. 2018년에 하락세였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생효과로 2020년 1분기 창사 이래 1분기 최대 매출 및 최고 영업이익 기록을 했습니다. 4. 2021년 4월 9일 카카오 주식의 액면 분할을 위해 잠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5. 2021년 7월 1일 카카오 스타일을 운영하는 카카오 커머스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을 해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정부 여당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규제 압박을 가했고 카카오 주가 20% 이상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2반 외식조리과 3학년 과학종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조에 참여 인원이 좀 부족해서 제가 연속해서 2개의 파트를 맡았는데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카카오 기업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우선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상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세부 목차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품들입니다. 먼저 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정보를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테크입니다. 지식 공유, 가치 창출, 공개 성장, 기술 상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 테크 부분은 카카오의 지금까지의 축적된 데이터와 일부 기술력을 외부에 함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술 플랫폼입니다. 기술 플랫폼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플랫폼은 카카오 디벨로퍼스, 카카오 아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서비스입니다. 기술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다소 생소한 것들이 많았는데 대다수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컨텐츠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컨텐츠에는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이벤트입니다. 기술 이벤트는 첫 번째로 카카오 테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카카오 측에서 여러 사람들이 겨루고 경쟁하는 방식의 아레나처럼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플랫폼과 기술 컨텐츠의 내용입니다. 왼쪽의 그림들은 기사 자료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일부 발췌한 것들인데 모빌리티와 카카오 아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카카오 아이란 카카오의 AI 핵심 기술이 결합된 통합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세분화된 것들에는 첫째, 시각 엔진. 시각 엔진은 카메라에 인식된 사람 및 물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자연어 처리 엔진입니다. 자연어 처리 엔진은 사용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투나 맞춤법 등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셋째, 음성 엔진입니다. 흔히 유튜브의 자막 기능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비슷하게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텍스트에 음성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넷째로는 번역 엔진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총 19개의 언어에 대한 번역 결과를 제공하고 왼쪽의 기사처럼 한국어 부분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악 엔진입니다. 음악 엔진은 실시간으로 어떤 음악인지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메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티스토리, 다음 앱, 카카오 스토리, 브런치, 다음 카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들 같은데 라이프는 카카오 내비,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티, 카카오 맵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TV, 멜론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I 및 블록체인입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디지털 지갑 등이 있었습니다. 위의 자료는 카카오톡 국내 사용자 수에 대한 그래프와 옆에는 마찬가지로 국내의 음악 플랫폼의 이용자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국내에서 카카오톡, 멜론 등 카카오 상품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목차는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및 주가 성장도입니다. 이어서 해외의 비슷한 업종의 기업과의 비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실적표를 제공을 하는데 20년 4분기부터 21년 4분기까지의 매출 내용을 표로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플랫폼, 회색 부분은 컨텐츠 부분입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20년 4분기부터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순으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플랫폼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21년 3분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플랫폼 부분보다 컨텐츠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카카오 측에서 발매한 게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굉장히 복잡한 표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의 표는 20년 4분기부터 21년 4분기까지의 자료였다면 현재 보고 계신 자료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타낸 것이고 추가적으로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자본 총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총계입니다. 자산 총계는 오른쪽 표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자산 총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수치상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부채 총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채 또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와 자본 총계를 살펴보면 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22,859.5 단위가 10억이니까 총 22억 8,595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주가 성장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주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 전제로 깔고 갈 것이 저희는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공 과목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 정도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EPS, 주당 순이익과 PER,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가 무엇이냐면 회사의 순이익을 회사의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배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PER이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반대로 PER이 높으면 거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보다 고평가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PER이 높고 낮음의 기준을 잡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업계의 PER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PER은 현재 35.68로 동일 업종 평균 PER 5.5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비슷한 업종의 기업과 비교가 있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해외 포럼에서 통계를 낸 기사 자료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북, 유튜브, 인스타, 틱톡, 트위터 등등 여러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도달 범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용자 수의 경우에는 왓츠앱이 가장 많았는데 이 도달 범위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그 많은 국가가 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이 도달 범위는 그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왓츠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왓츠앱인데요. 하루에 10억 개 이상의 문자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입니다. 모두가 현재는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운영하시기도 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에 반해서 카카오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카카오는 한글 기반의 스마트폰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인구가 50억 명인데 이에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다 낮은 수치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교육융합전공학과 19학번 이호승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회서 맡게 된 주제는 카카오 CEO 소개입니다. 설명하기 앞서 목차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걸어온 길, 두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 대학을 졸업한 뒤 삼성 SDS에 입사해 컴퓨터 언어를 습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삼성 SDS에 사표를 내고 한 게임을 본인이 직접 창업하게 됩니다. 이때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회장과 합심해 한 게임을 네이버와 합병하였고 ANHN 공동 대표가 됩니다. 이러한 좋은 과정에서 그는 갑자기 대표직에서 나오게 되고 2007년에는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ANHN에서 나온 그는 4년 뒤 카카오톡을 출시하며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강력하고 과감한 추진력 때문에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넘어서서 금융, 게임,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범수 회장은 특히나 인터넷 사업과 모바일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사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메신저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판단 때문에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찰했던 그의 해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하자마자 인기를 끌어낸 카카오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의 그룹 채팅으로 주목받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전까지의 통신사의 문자 메시지는 글자 수가 제한되고 이용 요금이 따랐지만 카카오톡은 글자 수에 제한이 없었고 무료였습니다. 이후 이모티콘과 부가 서비스까지 개발되면서 카카오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바일 메신저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김범수는 무료인 카카오톡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그야말로 미쳤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저돌적이고 무모하게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익이라고는 없이 투자만 하면서도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돈이 된다 라는 신념으로 버텨냈습니다. 중국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카카오 게임으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선물하기 등으로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선견지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범수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읽는 선견지명입니다. 그는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보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이후 세상은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남들보다 몇 걸음 앞서 모바일 사업에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김범수는 2021년 2월 8일 자신의 재산의 절반, 약 5조 원 이상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대규모 증여 및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축일 수도 있지만 김범수는 이제 대기업의 본격적인 사회 기여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4년 다음과 합병하면서 유료 서비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사업, 콘텐츠 사업 등으로 그 사업 규모를 키우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역시 오프라인 은행에서 온라인 은행으로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을 김범수가 확실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힘은 역시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는 선지자의 선견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2027-0103 행정학과 홍원태입니다. 저는 6. 인류를 위한 기여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 기업과 인류의 상관관계 2. 국내 기반 산업과 수출 및 글로벌 기반 산업의 차이점 3. 카카오가 인류를 위해 기여한 점 4. 카카오가 인류를 위한 기여점을 도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6-1 기업과 인류의 상관관계 1. 과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이윤 창출의 목적만을 위한 회사 운영은 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3.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국민, 기업, 정부의 삼각관계 내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과거 기업은 국민에게 이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4. 현대에 들어서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이윤 창출과 공익 창출의 과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기업과 인류의 상관관계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6-2 국내 기반 산업과 수출 및 글로벌 기반 산업의 차이점 국내 기반 산업은 카카오 회사 같이 내수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입니다. 수출 및 글로벌 기반 산업은 삼성과 같이 내수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의 목표를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들 삼성, 두산, LG, 포스코 등등은 외수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고 4. 현대에는 위험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외수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이 목적인 회사가 많습니다. 6-3 카카오가 인류를 위해 기여한 점 1. 대한민국 기존 회사의 근무 환경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해 있었으나 그러나 카카오의 근무 환경이 공개되어 기존 회사들에게 경각심은 물론 다소 회사들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 제4차 산업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회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시하지 못했던 일, 카카오뱅크, 송금, 증거, 모빌리티 등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공익사업체 브라이언 임팩트 설립, 온라인 기부 플랫폼 같이 위드 카카오 설립을 했습니다. 6-4 카카오가 인류를 위한 기여점을 도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과제 1. 인류를 위한 기여점도 좋지만 너무 거시적이고 좀 더 미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여점으로 카카오가 나아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2.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업과 현대의 기업의 환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외화가 극단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내수 시장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 자본,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내수 시장의 자본, 인프라 기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는 외수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현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에 입성했고 물가는 꾸준하게 오르며 빈부격차도 큰 편입니다. 6. 이는 지금 당장 외수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미래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 외수 시장은 타 국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기술 경쟁, 투자 경쟁으로 대기업의 관여에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경쟁을 갖춘 기업은 대한민국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8. 카카오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여점으로 국내 기반 산업보다 외수 시장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큰 기여점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